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UCC 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7월 28일 토요 경마. 오늘 정말 그 제주 교차가 쏙 빠지니까 15개 경주 스트레이트로 쭉 가야 되는데 조금 스피디하게 또 진행을 하면서 또 꼭 짚어야 될 부분들은 짚어가면서 토요 경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부처 공지 나갑니다. 원정일 위원이 메인 승부는 10경주입니다. 그리고 스페셜 1 4경주, 스페셜 2가 13경주입니다. 박 소장은 11경주가 메인 승부처고요. 5경주를 스페셜 첫 번째 승부, 11경주를 스페셜 두 번째 승부로 선정했습니다. 누네스 기수가 토요 경마는 기승을 하지 않는데 네, 그렇죠. 다비드 안토니오 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부산 내려갔고요. 네. 병가로 인해서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수도 문세영 기수 비롯해서 꽤 많은데 당일 기수 기용 면에서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지난주 이제 대상 경주 때 이제 낙마 부상이 있었던 이제 이철경 기수가 일단은 출마 투표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부상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좀 어떻게 될지 변동 사항이 있을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가 되겠고, 김동수 기수도 낙마 부상이 있죠. 얘는 조교하면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다리 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기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되고, 기수 교체가 된다라면 어떤 기수로 교체가 될지까지 참고 현장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소보다는 그래도 그 계약 기수들한테 기승 기회가 꽤 많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많이 타는 뭐 김영근이나 임기원, 나나카한테 조금 많이 말이 몰렸어요. 그 외에도 오랜만에 좀 기승 기회를 많이 잡은 기수들의 선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등급의 1000m고요. 3번 울트라 미사일, 4번마 썬더머니의 기습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9번, 11번 이런 마필들이 빠르죠. 1000m다 보니까 베스트헌터가 정말 게이트 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얼마나 좋은 자리를 좀 일찍 잡아낼 수 있을지, 선두권 전개가 가능할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박 소장은 3번마 울트라 미사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행 몇 개 없어요. 선행이 답이고 선행 갈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봅니다. 이하나 기수의 1000m 선행 잡아 돌리기를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경주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정일 위원. 네, 저는 9번 그랜드 돌풍입니다. 얘가 뭐 직전에 이제 뭐 깜짝 입상 강대가리 팔렸던 놈들이 빠지면서 4등 팔린 놈, 5등 팔린 놈끼리 들어오면서 이제 중배당 자체로 좀 들어왔었는데 우연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조교했을 때 이제 에이스 켄트라든지 컴플리트 수입이라든지 강하게 월요일날 조교를 하는 모습 속에서 안 밀리더라고요. 상당히 좀 느낌 있게 조교를 하고 나오는 놈입니다. 뭐 최근에 어떤 전적들 7전 동안의 직전 2차기 전부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 9번마 그랜드 돌풍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조한별의 5번마 구세어라도 지금 2주 만에 현재 조시가 딱 좋다 싶어서 2주 만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데, 2주 만에 말이 뭐 크게 바뀌거나 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딱 2주 전에 탔었던 그런 전개로 최대한 힘한 배를 잘 하고 레이스가 잘 풀린다면은 한 번 더 2차권까지 도전은 가능하겠고, 안효리 기수의 7번 최고 비상 이런 마필들도 현장에서 좀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3번마 울트라 미사일, 9번 그랜드 돌풍 추천 마필로 소개해드립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입니다. 요번 경주는 망아지 중에서 현재 스마티아델이 아주 눈길을 확 사로잡는 정도는 아니어도 잘 다듬으면은 기본 밥벌이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싹수를 보여줄지 데뷔전 좀 기대가 되고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뛰어본 마필 중에서는 뭐 기록 자체가 또 7번 헤들매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원정일 위원. 네, 자 2등 2세마 편성 이제 다음 경주죠. 3등급 편성이랑 이제 분할이 됐습니다. 8마리, 7마리 깔끔하게 좀 쫙 찢어져서 나와줬고 이제 혼합 4등급도 2세마 경주가 있죠. 2세마 경주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게 풀어볼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 6경주죠. 자, 이 경주는 스마티아델이 선행을 가고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줬던 7번 헤들매의 추임력으로 현장에서 깜빡이로 팔려줄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5번 거탑 요 놈을 가지고 좀 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데뷔 전에 큰 욕심이 없었어요. 말 자체가 뭐 큰 성장을 가지고 보일 수 있는 상승세까지 상위군까지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겠습니다만 분명히 3번 선행가고 7번 추입하고 요렇게 뭐 쉽게 끝나는 경주라고 한다면 뭐 저배당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만 5번 거탑 요번 데뷔 이전째 주목해야 될 놈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이제 경험이 일천한 마필들이다 보니까 스타트 능력이 어느 정도다, 초반 가속까지 포함한 초반 능력이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속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행심사 때 늦발을 했지만 혹은 실전에서 조금 스타트가 좀 무디었지만 빨리빨리 변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2세마라는 점,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저배당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조금 더 변수는 없는지 살펴가는 그런 배팅 방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200m입니다. 8번마 가로브 삭스. 이거 데뷔전부터 꽂아줬어요. 시원하게 꽂아줬는데 이번에 이제 박우른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습니다. 안토니오가 오늘 토요경마 때 부산 내려가서 기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박우른이 승부기 좋은 기수가 대신하고 있는데 어때요? 가로브 삭스. 가로브 삭스 좋죠. 일단은 말 자체가 빠르진 않아도 그 모래에 대한 적응력을 데뷔 전부터 바로 보여준 그런 준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래를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모래주로에서 신마들이 겪어야 될 이제 막 데뷔전을 치러야 될 그런 애들이 겪어야 될 어떤 산 같은 존재죠. 그렇죠. 잘 겪어낸다라면 가지고 있는 능력 100% 이상, 120%, 130%까지 더 보일 수 있는 게 서울의 모래주로인데, 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극복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8번 갓 오브 삭스도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마필 하나씩 좀 추천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이번 경주에 제가 좀 째려보고 있다. 요 놈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만큼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번 동작이라는 놈입니다. 요 놈이 이제 발주가 괜찮은데 한센 자마답게 발주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데뷔전에서는 그 준비되어 있던 어떤 모습들을 완벽하게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걸음이 좀 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50조 박재현 마방에서 이제 임견 기술을 직접 안장을 시켜놨는데요. 잠재력 분명히 5번 동작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언제 폭발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5번만 동작. 그리고 이제 좀 물고 가는 맛이 있어요. 3번만 라오진에 주어진 좋은 게이트. 하정훈 기수가 선행마를 그렇게 잘 특별하게 모는 그런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1200m 단거리고 또 안쪽에 1번, 2번, 또 4번 둘러싸여 있는 말들이 이렇게 좋은 스타트를 지금 기대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구성 속에서는 라오진도 한번 밀고 나가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번마 가로브 삭스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원정일 위원의 첫 번째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 1200m 6등급 편성입니다. 자, 이제 2세마들 경주가 싹 끝이 나고 어느 정도 좀 편성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레이스로 딱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는 눈에 보여지는 인기마들 몇 마리가 좀 보이죠. 최근에 좀 상승세 보이고 있는 뭐 3번 정문제키라든지 5번 라운강호, 8번 브라보 일신 뭐 요런 애들이 일단은 인기몰이를 해주는데 못 믿죠. 요런 애들 못 믿고 들어갑니다. 스페셜 승부처는요, 중심마의 믿음 현장에서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놈을 중심으로 놓기까지 다른 말들의 어떤 연구가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과연 정문제키는 직전에 불량주로 해서 103포스를 따라가다가 퍼졌는데 과연 더 나올 걸음이 있느냐, 혹은 레이스가 좀 약하니까 이번에 뭐 선행으로 강공을 내비쳐가지고 좀 버티기를 시도하지 않겠느냐, 요 정도가 이제 3번 정문제키에 대한 내용이고, 라운강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여러분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준철이가 저희 동기인데 타조말, 그러니까 다른 집 말을 탔을 때는 입상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48조 말을 탔을 때는 자 펄펄 날아다니는데요. 다른 집 말 1조라든지 10조라든지 뭐 다른 집 말을 탔을 때는 입상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최근에 뭐 꾸준하게 뭐 착순권 들어오긴 합니다만 5번 라운강호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8번 브라보 일신도 역시 직전 경주 선행 가서 겨우겨우 버텨냈던 느낌이라는 겁니다. 인기만 3두가 요 정도예요. 자, 중심마는 따로 있습니다. 한 가지 중심마에 대한 팁을 좀 드릴까요? 좀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다? 의미 없는 허송세월, 조이적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놈입니다. 자, 이번에 충분히 잘 만들어 갖고 나옵니다. 충분히 잘 만들어서 나왔고 안정적으로 말밥 잘 먹고 컨디션 유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요, 이놈을 가지고 제가 한 방을 때리는데 지금 요 제가 말씀드린,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꾸 요 이제 인기마들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느낌들을 좀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가 아나짜리를 물고 온다라는 거죠. 자, 중배당입니다. 자, 중배당에 포커스 잡고요. 4경주 스페셜답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 이번 5경주는 박 소장의 첫 번째 스페셜 승부경주입니다. 느린 말들이 많고 또 아직 전력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국산 6등급의 중하급으로 분류되는 그런 편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와중에 좀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 따져본다면 1번만 레저킹 그리고 11번 스피드 캡틴 딱 두 마리의 초반 능력이 좀 돋보이죠. 근데 1번만 레저킹은 말이 엄청 끌어요. 말이 엄청 끕니다. 11번 스피드 캡틴 같은 존재만 없었더라면은 어떻게 방춘식 기수의 그래도 좀 경험과 노련미를 통해서 꽉 잡고 한번 타볼 텐데 11번이 이거 나도 한번 덤벼보겠다고 외곽에서 조한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밀어버리면은 1번은 또 오버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 11번은 또 1번 레저킹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은 쫓아가다가 스스로 무너질 개연성이 농후한 아직까지 지구력 자체는 믿어 못 믿어 수준의 마필입니다. 둘 중에 한 마리 정도 아주 편안하면 버틸 수 있어요. 그 그림은 저는 딱 한 가지 정도만 방어장치로 꾸며갈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개가 잘 빠지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수준의 발전까지는 아니어도 현재의 걸음 속에서 조금만 더 힘이 찬다면은 잘하면 이제 4등급까지 이러그러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마필 딱 한 마리가 눈에 보입니다. 전체적인 잠재력까지 감안했을 때 그놈을 놓고 쌍승시까지 한번 때려볼 만한 찬스다라고 봅니다. 큰 능력 숨겨져 있는 마필들이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놈 한 마리만 패는 경주예요. 그놈 놓고 쌍복 축으로 해서 5경주 스페셜 승부처 다운 짭짤한 배당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 망아지 경주입니다. 2살짜리 망아지 경주 속에서 한번 먼저 경험을 해봤다라는 것은 상당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1번만 나의 빛이여. 마명은 참 좋네. 네. 마명 좋아요. 22조 안병기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그 기독교, 종교적인 냄새가 나죠. 네, 또 부마도 미션 저거 나의 빛이여가 코스 이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축은 몰라도 후차권까지는 한번 꼭 감안을 해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선정을 해놓고 있고요. 원정희 위원. 네.
나이비치어 좋죠. 이제 오랜만에 좀 출전을 하죠. 이제 가온 챔프랑 병합을 하는데 근성보강 좀 짱짱하게 잘하고 나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로 현장에서 팔릴 애들이 3번 문학타이거, 6번 스프링백, 7번 땡큐 찰리, 요 이제 4마리, 1번 나이비치어까지 4마리가 강하게 인기물을 좀 모아줄 겁니다.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3번 문학타이거입니다. 같이 주행검사를 했었던 이 백산매니피라는 놈이 데뷔 전에 우승을 했어요. 7월 21일 날 사이즈 있게 좀 우승을 했고, 그런 놈이랑 또 주행검사를 했고요. 선행을 1번 나이비치어가 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3번 문학타이거 말씀드립니다. 네. 신마 중에서는 코스도 좋고 등짝도 좋은 임기훈 기수의 3번마 문학타이거 원정일 위원의 추천 마필이었고요. 코스정은 1번마 나이비치어. 땡큐 찰리도 꽤나 관심을 좀 모을 텐데 걸음발이 괜찮습니다. 그 액면은 그대로 좀 인정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다시 한번 1000m 최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요. 저는 그래요. 일단 이게 지금 뭐 8마리 한 방에 다 보이네. 그냥 다 암말들이에요. 3번 하나 순말이고 다 암말이에요. 이거 암말 경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다고 뭐 이스트 버나디가 스타트부터 그냥 평하고 튀어나가는 말도 아니고, 요런 경주는 일단 앞장 뜨는 놈 아니라 뭐가 장땡입니다. 2번마 서울스타가 선행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고, 직전 경주 정도의 끈기로 근성으로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다면 또다시 2차간에 꾸역꾸역 버틸 가능성은 충분하다. 2번마 서울스타를 좀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일 위원. 네, 문짝 잘 잡은 서울스타도 있겠고요. 이번 경주는요, 이렇게 풀어 보십시오. 이번 경주에 이제 욜로라는 놈하고 이제 과천장사라는 놈이 출전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출전을 취소를 하면서 의외로 좀 까칠한 경주가 됐어요. 그래서 까칠한 공주를 추천드린다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경주가 됐습니다. 혼전이에요. 혼전인데 왜 혼전이냐? 여기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 애들 중에 서울스타를 비롯해서 나머지 애들 빅선더라든지 7번 상하이 조던, 8번 탐나여신까지 모래를 아직까지 좀 경험하지 않은 그래서 앞에 욕심을 부려야 되는 그런 놈들이 대거 몰려 있다. 요렇게 지금 저는 이번 레이스를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추천만은요 5번 아라비아 공주입니다. 변화죠, 변화가 왔고 최근에 이제 휴양 갔다 와가지고 좀 어설프게 하정운이 타가지고 42조에서 승부를 한 것보다는 빨리 적응 차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 조교 자체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근데 장도를 완전히 올려놓고 있고요. 전 구간 무리한 전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5번 아라비아 공주, 저는 이번에 완벽하게 좀 변화가 왔다라는 느낌을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5번 아라비아 공주의 가능성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요. 일단 초반 전개가 경주의 절반 이상을 일찌감치 정해버릴 수 있는 그런 1000m라는 점에서 오전장 6경주까지의 흐름을 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200m입니다. 8마리 편성이고요. 이번 경주는 뭐 2번마 원더풀 플라이 잘 뛰더라고요. 데뷔전부터 정말 뭐 여유 있게 들어왔고, 이 두 번째 실전을 이렇게 또 봤더니 강화총각이라는 또 빠른 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뭐 딱히 없어요. 잘 나가는 마필은. 다만 이제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마필 한 두어 마리가 있죠. 6번마 공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자, 저는 뭐 2번마 원더풀 플라이를 믿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정일 위원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1번 제주의 흑선입니다. 얘가 직전에 따라가더라고요. 발주가 조금 느려지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말 상태를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원더풀 플라이가 선을 가던 따라가던 어쨌든 4번 강화 총각하고는 약간의 좀 경합이 예상이 어느 정도 돼요.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원더풀 플라이, 직전 경주 승급전에 부러졌던 강화 총각, 어떤 기수로 교체가 될지 혹은 이철경이가 기승을 할지까지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1번 제주의 흑선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5등급에서 적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얘는 편성에 따라서 앞선이 그대로 버티느냐 아니면 앞선이 약하느냐, 그리고 앞선이 무너지느냐, 요 편성만 보시면 돼요. 1번 제주 엑선 말씀드립니다. 네. 2번 4번 나가고 따라 붙으면 이제 5번인데 그 안쪽에 바로 제주 엑선이 자리가 좋아요. 네. 최적 전개이기 때문에 뭐 이동화 기수라고 해서 점수를 깎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개는 아주 반듯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2번마 원더풀 플라이 그리고 1번마 제주의 흑선 추천 마필로 소개가 됐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700m로 갑니다.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 마필들 가운데에서 이게 이제 강축이 없죠. 그래서 좀 제가 예상지 작업을 하는 데도 있어서 이거 축마가 다 다르더라고요. 예상가 한 7명이 6마리의 축마를 내놓은 그런 경주인데 과연 현장 분위기도 현장의 배당판 흐름도 그럴지 사뭇 좀 궁금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9번마 롱히터 요거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3월 달에는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서 2착을 버텼고요. 끝걸음은 완전히 무너졌지만은 나머지 애들도 다 퍼졌어요. 그런 빠른 페이스를 경험해 봤다라는 그 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또 추천을 드렸는데 아주 느린 페이스로 끌고 가다가 2착을 또 버텼습니다. 잘 탄 거죠. 또 잘 타졌고 나는 느리게 가고 싶은데 다른 애들이 자극을 해서 오버 페이스가 되면 안 되는데 또 운까지 좀 따라줬고, 근데 그때 니케 스트리트가 머리 쳤죠. 니케 스트리트가 그거 치고 나서 큰 경주 오크스까지 또 야심차게 도전을 해봤던 그런 내용인데, 어쨌거나 신영철 기수 손에서 이런 전개와 레이스가 다 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호흡적인 면에 궁합적인 면에 말과 기수와의 조합 세트 면에서 가장 안정감이 있지 않냐. 9번마 롱히트 추천드립니다. 네, 롱히터. 저는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좀 승부를 가져가려고 해요. 제가 이제 평일에 이제 방송을 하나 찍거든요. 화요일 날. 그 방송에서도 좀 풀어드렸던 경주였는데요. 그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하나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9번 롱히터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지금 UCC 찍는 방송에서도 롱히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현장에서도 롱히터를 가지고 승부를 걸까 합니다. 롱히터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니케 스트리트가 직전 경주 4코너에서 너무 빨리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쓰는 구간이 너무 길었죠. 그러니까 버티는 걸음이 부족해 보였어도 얘가 롱히터가 가지고 있는 선행 이후의 힘 한 배, 강한 니케 스트리트 때문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2착을 왔고요. 그 3착을 왔었던 클럽 시크릿이 7월 21일 날 대가리로 왔습니다. 강한 편성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9번 롱히터 놓고 후착 배당마로 승부 경주로 붙어볼까 합니다. 롱히터가 뭐 단승식 1점대 이런 지금 배당판 만들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여러분들께 또 추천드린 예상가들 뭐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만은 제 UCC 방송 알고 붙자 방송에서는 9번마 롱히터를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것으로 구경주 정의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700m 원정일위원회 토요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인데요. 인기마들이 약간은 조금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걸음이 좋았던 애들의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도가 조금 분산이 될 건데, 먼저 가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번 원더풀 챔피언이죠. 원더풀 챔피언이 뭐 해우나 강토마도 뭐 이번 주에 출전을 합니다만, 강토마, 해우 요런 놈들 만나니까 2차권 약간 편성이 약하면 대가리까지 오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자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 가서 뭐 로열 복순이가 뭐 선행을 간다 그러면 뭐 선행을 보내줘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게 1700m라는 거, 직전에 로열 복순이가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도는 거는 저는 그냥 운빨이라고 봅니다. 롤복스는 세게 안 보겠고요.
에이스 켄트 같은 경우도 또 앞에 또 지지고 볶고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7번 천하제왕도 항상 늦지만은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88 빅토리가 이제 57kg 크레모아 파워가 조교 변화 주면서 직전에 사이즈 있게 8마신차 우승을 거뒀습니다. 자, 요런 애들 그리고 뭐 안쪽에 1번 스카이 돌풍 정도 관심권이 되겠고 자, 제가 지금 언급드린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 정도, 7마리 정도가 되겠는데요. 인기마들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압축한다라면 한 4마리 정도가 인기를 아마 현장에서 모아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요. 안 되는 놈 1700m의 출전을 좀 어거지로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을 한 마리 잘라내고 들어가는 승부처다. 자, 메인급입니다. 중심마에 대한 믿음은 제가 딱 한마디만 해버리면 여러분께서 이제 대번에 눈치를 채실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조이정마입니다. 조이정마. 조이적하면서 완벽하게 변화가 왔다. 그놈 놓고 한구라 메인 승부 10경주에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으로 펼쳐지는 1800m 박소장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스피릿 오브 한센이 다시 이강서를 등에 업고 출전을 합니다. 5월 5일 날 1번을 달고 멋지게 선행 출하를 해서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선행 갈 의지가 없었지만 굳이 선행을 가고자 하는 작전은 아니었지만 그냥 기본 순발력이 좋다 보니까 또 상대 마필들 가운데 딱히 또 빠르게 치고 나오는 말이 없다 보니까 아주 쉽게 선행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여유 있게 왔고 그때 퍼펙트 샤인을 제가 깡바닥 취입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구구가 터졌는데 저는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퍼펙트 샤인을 강하게 놓고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굳이 스피릿 오브 한센을 뺐습니다. 5월 26일 날은 이강서 기수가 또 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2K를 강축으로 추천을 드렸죠. 이강서가 그러니까 잘 타려고 탄 게 아니라 잘 타진 거예요. 5월 5일 날은. 그래서 그런 연투는 어렵다. 붙들고 있어도 또 선행 가거나 이런 그림은 안 된다. 왜? 2K라는 빠른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식한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 못 가고 나름대로 힘 한 배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마음대로 안 되죠. 선두는 빠르고 상대는 강하고 그래서 직전 경주는 드디어 등짝을 능력 기술 바꾼 겁니다. 누네스가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지난번에 2차 오다 보니까는 부담 중량은 56.5에다가 다시 이강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9마리 가운데서 선행마가 없어요. 과거에 절묘한 선택이 한번 막 밀어서 선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래갖고 퍼졌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그런 미친 선행은 안 합니다. 갈라 그러면 선행 갈 수 있는데 그래갖고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힘 한 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7번 스피릿 오브 한센이 이번에도 붙들고 선행 갈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를 받쳐는 갑니다. 받쳐는 가는데 여기 이제 또 인기 마필로 8일 1800m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경주 전개에 강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축이 따로 있어요. 그거 놓고 스피릿 오브 한센이 선행을 받고 한 바퀴를 돌더라도 요거 잡을 수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끝까지 걸음이 죽지 않는 스피릿 오브 한센을 가서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 우위 마필 그게 이제 전개상으로도 완벽한 찬스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 놓고 쌍복으로 좀 시원하게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경주입니다. 11경주 박소장의 메인 승부입니다. 12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300m 8마리 출전이고요. 행복스타가 지난번 선두 외곽을 참 차분하게 힘 한 배를 하더라고요. 승급전에서 빅투아르의 기량이 그렇게 또 돋보였던 경주였습니다. 김영근인데 지난주에 김영근 기수 너무 부진했어요. 예. 저는 뭐 그렇게 김영근 기수를 많이 추천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딱히 몰랐는데 김영근 기수를 또 많이 노리셨던 경마 팬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경마 끝나고 아주 막 욕을 사발로 막 하는 걸 들었는데 자, 일단 행복스타는 출전 두수도 적고 선두권 전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걸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행복스타 박소장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원정 의견. 네, 저는 안쪽에 1번 스카이스톰입니다. 승급전을 나섭니다.
4번을 뛰는 동안에 뭐 이렇다 할 걸음을 안 보였고 직전에도 뭐 강한 편성은 아니었어요. 약한 편성에서 이제 선행 가서 그냥 안토니오 등짝으로 그냥 왔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박수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다 할 선행마 레베카를 제외하고서는 이렇다 할 뭐 강단 선행마는 없어요. 그래서 행복스타가 레베카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안쪽에서 스카이스톰이 거리만 놓치지 않는다라면 스카이스톰이 가지고 있는 직전에 뭐 기습 선행 나가서 버텼던 뭐 그런 대차이 뭐 착차이 냈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스카이스톰이 능력마라는 거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준비는 잘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 얘가 이제 허재영 마방 지금 뭐 사표를 내고 나갔던 허재영 마방에서 이제 4조 마방으로 조 이적을 하고 나서의 발걸음이거든요. 무조건 변화는 왔다. 뭐에? 스타트에. 스타트의 변화가 오니까 말이 뻗더라. 이게 마방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조 이적마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시간 관계상 원정일이 추천만은 안쪽에 1번 스카이스톰 요놈 하나만 추천드리고 정리합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 이점을 발판으로 뭐 레베카 이거 뭐 상대로 생각할 이유도 없지요. 같이 밀어서 선행만 잡아낸다면 지난주에 이제 기승감각 잘 찾아가는 모습이었던 이찬호가 선행 받으면 아주 좋은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6번 행복스타와 함께 두 마리 먼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400m 원정일 위원회 두 번째 스페셜 승부입니다. 네, 자 1400m 두 번째 스페셜 승부처 우리 금요일처럼 한두씩 추천 드릴까요? 그렇죠. 네. 일단 5번마 라운제우스도 이 상승세가 괜찮아요. 지난번 선행받아 버티는 모습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찬호 등짝. 저는 이제 12경주까지 꾸준하게 이찬호 기수의 기승 말머리 내용을 좀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깔끔하게 타낸다면은 라운제우스도 자기 몫은 해낼 것으로 봐요. 그래서 5번마 라운제우스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5번 라운제우스의 승급전 그리고 6번 능력시대의 최근 상승세. 자 1400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좀 두십시오. 단촐한 편성이고요. 이거는 뭐 7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4마리 가지고 경마하면은 좀 환수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번 경주에 제가 가져갈 놈은요. 맥시멈 4마리입니다. 4마리인데 중요한 거는 5번, 6번의 깜빡이가 아닌 4마리예요. 그러니까 5번도 괜찮고 6번도 괜찮은데 저는 중심마에 대한 어떤 믿음감이 조금은 떨어져요. 라운제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걸음 늘어나 있는 상태고 1400이나 1700이라도 이런 독댕이면은 저는 버틴다라고 보고 6번 능력시대도 지금 오전 동안에 지금 꾸적꾸적 이제 6등급에서 한번 우승을 하고 이제 5등급에 적응을 하는 차원인데 최근에 뛰었던 편성 보면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6번 5번 6번이 대길인데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400m의 앞선 따당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점을 조금씩 드러낼 수가 있는 게 1400m예요. 이게 뭐 이경주가 뭐 1200, 1300이면 저는 이번 경주에 승부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죠. 당연히 5번, 6번인데 1400이기 때문에 제가 노리고 있는 충마는요. 당연히 따로 있고요. 그 충마가요. 인기도에 아주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7마리 편성인데 인기도에 아주 많이 밀려 있다. 뭐 그냥 저는 뭐 자신을 할게요. 13경주는요. 대끼리 잘라내고 대끼리 중에 한 마리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대끼리 막건을 잘라내고 중심만 잡고 5쪽으로 때릴지 6쪽으로 때릴지 5와 6이 그냥 앞에서 갖다 비벼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부지리 배당 고배당까지 13경주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200m입니다. 요건 이제 박 소장의 스페셜 두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 네. 야 가운챔프가 지금 오랜만에 출전을 하네요. 오랜만이죠. 네, 57kg 달고 부담 중량은 조금 올라왔는데 이미 뭐 57kg는 얘가 뭐 짊어졌던 등짐입니다. 그리고 뭐 선행마가 뭐 몇 도 보이기는 한데 가운챔프를 따라올 수는 있을까요? 스타트로? 저는 5번 가운챔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만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1200m라는 거에 메리트 5번 가운챔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5번마 가온챔프 이건 뭐 이거 뒤로 땡겼다 놔도 가속 구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두권을 싸그리 제압해 버릴 수 있는 한 수 위에 대슈력을 가지고 있죠. 간혹 보면 이제 대하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제 저기 사람들도 좀 봤는데 이제 대쉬를 이제 뭐 일본 말처럼 발음을 해서 그런지 대하시 아시 뭐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가속력이 뛰어난 5번마 가온챔프인데 원래 이제 왼쪽 앞다리가 이렇게 썩 튼튼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좌구보 위주로 또 스피드를 자주 쓰던 그런 마필이어서 결국 이제 왼쪽 앞다리 관절염이 왔다는 것은 조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현재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상태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컴백 전에 거리 선택도 좋아요. 이게 1400이나 코너 2개짜리에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출사표를 던졌으면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었겠습니다만 1200m예요. 그리고 자신만큼 빠른 마필이 아니라 전부 다 한 100m 지나면 다 제압할 수 있는 상대들입니다. 해서 원정일 위원이 얘기하셨던 5번마 가온챔프는 놓고 때리는 축마가 맞습니다. 5번을 너무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놈들만 직선줄에서 삑사리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승부 의지만 가지고 2착을 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피드가 조금 밀리더라도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5번의 꼬리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5번의 단독 선행을 중심으로 해서 결대로 빠지는 선입권 마필 가운데 주력과 방어를 깔끔하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14경주 축마가 있는 스페셜 승부처입니다. 꼬리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5경주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이고요.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 네,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얘가 41조에서 오면서 이제 9번 우승 특기를 말씀드리는데 얘가 출전 주기가 좀 일정치가 못해요. 산통도 좀 있었고 다리도 좀 안 좋고 해서 이제 조교도 좀 어성부성 했었던 말인데 41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가 좀 좋지 못해서 조경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조경도 조금만 끌어올리면은 또 이제 실전에서 또 푹 퍼져 버려 가지고 어떻게 좀 조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내용을 받고 있었던 말인데 휴양을 갔다 와서 이제 6월달 51조 사이먼 마방으로 이적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변화를 보여요. 자, 1000m에서 나름대로 성적을 좀 거두고 나서 직전 경주는 스타트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보강이 됐어요. 자, 이번 경주에 저는 선행을 못 간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승급전이고 인기도는 어설프게 조금 밀려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직전 경주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9번 우승 특기 말씀드립니다. 우승 특기 좋습니다. 발주가 조금 부실부실했었던 마필인데 1번마 오더파지빌리티스 직전에 이제 밀어서 하다가 선행을 가버립니다. 그냥 선행 가니까는 불량주라가 좀 도와준 측면도 있지만은 끝까지 버텨냈는데요. 게이트 이탈만 깔끔하게 빠져나오면은 이번 경주는 사실상 그렇게 선두권의 경합이 길게 갈 경주는 아닙니다. 자리 정렬이 좀 일찍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번 경주의 배팅각을 좀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가 정말 잘 따라졌습니다. 1번마 오더파지빌리티스는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막권용으로 좀 가져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축이 없는 혼전이에요. 그리고 인기 마필들도 한두 마리씩 조금씩은 더 하자가 있죠. 뭐 3번도 흙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고 뭐 우승특기도 이제 승급전이라는 핸디캡이 조금 있고 오더파지빌리티스는 이제 이번 경주가 제대로 된 어떤 그 검증 받는 무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2번마 프린스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5번마 이겨주마 요건 또 주법이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하자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권과 비인기권 할 것 없이 배팅의 값어치를 좀 제 1선으로 가장 우선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그 폭탄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낮은 배당 형성하는 그런 막권에다가 마지막 경주 무리하시지 마시고 1호 경마 또 길게 남아 있으니까요. 15경주는 냉정함을 좀 유지하시면서 축 잡고 압축하는 그런 배팅 하시기 바랍니다. 박 소장은 1번마 오더파지빌리티스 한 마리 추천드렸고요. 원정일 위원 9번마 우승 특기였습니다. 조금 빠른 호흡으로 15경주까지 토요경마 진행을 했는데
말이 조금 빨랐나요? 아니면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보겠지만은 저희 방송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좀 요구하시거나 부탁하시고 싶으신 그런 측면이 있으시면은 저희들 각자 게시판 통해서 혹은 또 코리아 레이스에 있는 그 방송 하단에 나도 한마디 뭐 그런 그 기구가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요경마 방송 때 다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